스펙이 상장되고 난 뒤에 36개월 동안 더 비상장 기업과 합병이 안 되면, 예, 투자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좀 더 돌려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Baby, show me 1 plus 1 is 2. Show me all the things that you can do. Show me that you need me. Show me that you love me. Baby, show me 1 plus 1.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고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 아름 이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5798번님,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이 되게 자연스러우신 분이죠. 왜냐면 문자를 이렇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냐? 당연히 살 수 있고요. 아, 네. 네, 살 수 있고요. 법적으로는 외국인 비거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인도 네.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비상장 주식을 취득 자체는 가능한데요. 이게 좀 지분 비율에 따라 절차가 좀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한 10% 정도 이상 산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이걸 적용을 받아서 네. 사실 절차가 좀 간편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 국내 거주자로부터 이 지분을 산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 외국한 법을 받아요. 네. 그래서 외국한 거래 규정에 해당돼서 네. 이 외국한 은행에 증권취득서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절차가 좀 다를 뿐이고요. 네. 네, 살 수는 살 있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시민권 있는 네네네. 한국 분들이 또 계속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 자, 4074번님, 최근 메리츠 그룹주 관련 기사를 보니까 화재와 증권은 비상장사로 전환이 되고 금융지주만 상장사로 남는다는 걸 봤는데요. 상장됐던 게 비상장으로 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다 올랐죠, 어제. 네네네. 다 올랐고요. 네. 이게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가 메리츠 화재랑 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교환을 하는 수합을 거죠. 한다. 네. 수합을 하는데 이 수합 비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거기까지는 주가가 빠질 수는 있는데 더 이상 뭐 그 밑으로 빠지면 뭐 교환하면 되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빠질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금융지주가 그러면서 자기 주식 자사주를 한 2천억 정도 산다고 밝혔고 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 순이익의 50%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죠. 네. 상당히 스마트한 주주 친화적 정책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이 비상장 자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게 가장 큰 네. 국내 시장을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경향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메리츠의 이런 결정은 주주들이 굉장히 반길 만한 사안이고 국내에서 이렇게 좀 스마트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메리츠 금융지주 관련된 이 보고서를 보면 네. 시총 한 8조까지 나올 수 네. 있다. 그런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운 거는 멀쩡한 회사를 쪼개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걸 다시 또 상장해가지고 그렇죠. 네, 한 네, 회사를 네. 두 개로 만드니까 그렇죠. 그럼 주가가 희석되니까 그렇죠. 주식이 네. 떨어지는 건데 메리츠 그룹은요 4074번님 있는 회사 두 개를 화재와 네. 증권을 갖다 놓고 이제 메리츠 금융으로 총괄한다는. 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그대 대가 다 치르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증권과 화재도 좀 시너지가 나요. 사실 이 자본 비율이 바뀌어서 그래서 영업적으로 좀 네. 더 편해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상장 주식 플러스 할 때 여러분 스펙 그 얘기를 했었고 스펙 관련해서 이게 좀 약간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멋져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카페 같은 데서 뭐 얘기할 때 나 이번에 스펙에 투자해가지고 미국 스펙에 뭐 얼마 뭐 벌었어 뭐 이런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스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스펙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기업을 사실 이 스펙 상장은 페이퍼 컴퍼니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인데 이걸 상장시켜 놓으면 이 회사를 통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임수 합병을 목적으로 상장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전통적인 IPO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네. 수요 예측 같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금액이 줄어들거나 일정 연기나 상장 철회 이런 이슈는 없는 거죠. 네. 상당히 IPO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네. 스펙이 상장되고 난 뒤에 36개월 동안 상장을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과 합병이 안 되면, 네. 투자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좀 더 돌려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거 좀 안정적인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네. 근데 대부분이 스펙이 공모가가 한 2,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예. 이것도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예. 주가가 변동을 하겠죠. 예. 사실. 근데 깡통이어도. 깡통이어도. 근데 인수합병 기업을 찾는 동안에는 주가 변동이 그렇게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 가격도 잘 보시고 사야 네.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스펙 공모가 이상에서 사셔서 예를 들어서 이거 투자 원금 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니다.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네네. 제가 시황을 안 봐서 근데 2,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까? 2,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그거 사면 되겠네요. 그거 사면 좋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안전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네. 공모가보다 밑에 있는 스펙 사두면 오히려 이제 나중에 원금을 또 보장받을 보장받으니까. 수 있으니까. 그래서 M&A 안 하더라도. 네네네. 훨씬 더 오. 이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스펙이 이제 그 공시 같은 거를 하기도 하나요? 나는 뭐를 한번 노리고 있어 이런 것들?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없고, 예, 네. 시장에 이제 인수합병 절차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거의 끝마무리 단계에서 공시를 하죠. 그때 네, 뭐 청구서를 네네네. 하나요? 네. 지금 스펙 합병이 올해는 한 14곳 정도가 지금 스펙 추진 중이다. 상장이 돼 있고요. 네. 심사 단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18개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도에 21개로 최대치였는데 올해는 또 그 수치를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IPO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지금은. 예. 요즘에 어려우니까 사실 스펙에 요즘 좀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스펙을 합병하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심사해 주십시오 하면 거의 다 통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막 심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요? 일단은 뭐 그거는 재무상이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야겠는데 네. 사실 스펙이 상장돼 있고 그 스펙에 어떤 회사가 합병될지는 그렇죠. 그 스펙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되면 네네. 청구하는 순간에는 네네. 오픈이 되겠네요. 네네네. 네, 어디로 할지. 그리고 네. 스펙 자체는 없어지고 네. 이 남은 회사 합병되는 이름으로. 회사만 남습니다. 네네. 대박도 있었나요 과거에? 과거에 대박도 많았죠. 네. 네, 콜마 BNH 같은 네. 종목, 그 종목도 원래는 기존에 스펙이었거든요. 스펙에서. 네네네. 스펙이었는데 상장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잘 된 케이스죠. 네. 그 누구의 역량이에요? 그 스펙에서 있는 뭐 심사역들의 역량인가요? 이걸 뭐 누가 잘해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건? 내부적으로 스펙을 할 때는 네. 거기에 있는 이 심사역들이 다 있어요. 팀이 있겠죠. 네, 그 네. 증권사, 심사역, 네. 그 상장 주선인 뭐 네. 이렇게 다 있는데 그분들이 역량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 그래서 어떤 좋은 회사를 기업을 끌고 오느냐. 네, 합병하나. 네. 그렇습니다. 자, 짧게요. 이번 주에 좀 비상장 관련한 뭐 주식 시장 이슈들 볼까요? 눈에 띄는 것들? 네,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사실 IPO 시장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네. 상장하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사실 좋았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죠. 청약 네. 경쟁률이 높아서 상장을 하면 오히려 상장 직후에 또 주가가 빠져요. 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T3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는 수요 예측에서 1,700대 1 가까이 됐었어요. T3. 되게, 네, 되게 좋았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상장 당일 오르고 나서는 계속 하락해서 최근에는 또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엔젯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회사는 또 청약 경쟁률이 1.87대 1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또 상장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 플러스였고요. 이동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